구조, 기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췌장암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환자를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질문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떤 예후를 보이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이제 앞서 자세히 들으셨던 것처럼 상복부에 이제 췌장이 횡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길이가 한 15cm 정도, 무게는 80에서 100g 정도 됩니다. 크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능은 소화액 분비를 하는 기능하고 호르몬 분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췌장은 그 췌장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과 얽혀 있고 또 소화하고 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의 병, 특히 이제 췌장암이 발생했을 경우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수술 후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암이 발생했을 때 과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 췌장암이 있으면 근치적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췌장암이 발생한 환자들이 다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 근치적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의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가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고식적인 치료, 그러니까 임시 방편의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만 장기적인 생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암 있는 분들에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대개는 이제 전신 전이가 없고 수술적 치료로 이 병변을 다 제거할 수 있다라면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전신 상태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고령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전신 상태가 양호하면 수술적 치료를 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는 크게 이제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병변이 췌장의 머리 쪽에 있다 이러면 췌두부 12장 절제술이나 유문을 보존하는 체12장 절제술을 하게 되고,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체미부 절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체두부암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이제 절제술하고 재건술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췌장두부와 함께 췌장두부에 붙어있는 12장을 함께 절제를 하게 되고, 담도 일부와 담관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일부를 절제해서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복잡한 혈관이라든지 여러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절제한 후에 재건술을 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췌장을 절제한 단면에다가 소장을 문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담관 절제술을 한 자리에다 담관 문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하고 소장하고 문합을 하는 재건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는 복잡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미부암의 수술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체두부암하고는 달리 재건술이 없기 때문에 체미부와 그 비장을 포함한 체미부 절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복잡한 합병 절제라든지 다른 치료법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췌장암이 췌장암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든지 그런 환자들에서는 췌장 전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을 또 개복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누어 보면, 최근에 이제 췌장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느는 추세고, 저희 병원에서도 췌장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많이 하면서 개복술과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복강경 체미부 절제술이 많이 늘고 있고, 혈관 침범이 없거나 췌장암이 혈관 침범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기 합병 절제를 필요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복강경 체미부 절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해 봤더니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은 그런 장점이 복강경 수술이 있고, 수술 후 예후나 합병증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두부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체미부암하고는 달리 체두부암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의 도입이 조금 늦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점차 이런 수술들이 늘면서 그 술자들의 기술이 조금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두부암에서도 복강경 체두부 절제술이 개복술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 일단은 췌장암 수술은 앞서 봤듯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실제로 여러 보고에 따르면 수술 후에 사망률이 3% 정도 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소화장애라든지, 소화불량, 메스꺼움,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당뇨 조절입니다. 나중에 내분비 내과에서 또 상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그다음 외분비 기능 장애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가스가 많이 차고, 방구도 자주 나오고, 냄새도 심하고,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서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가기도 불편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런 증상들이 병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이상소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 정상적인 수술 후에 일반적인 소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또 치료제들이 있으니까 치료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배출 지연, 처음에는 이제 식사하기가 힘드신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고 이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사도 이제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 설사에 관련된 치료도 입원 중이라든지 아니면 퇴원 후에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 실질을 다 대개 반 이상 절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혈당 조절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술 후에 혈당이 좋아졌다 이런 환자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 가지 대사적인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해서 혈당 조절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 중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 기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췌장 효소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예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여러 암종의 5년 생존율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췌장암을 보시면 아직까지 5년 생존율이 유일하게 여러 암종 중에 유일하게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치료 효과도 눈에 띄는 발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분들과 합쳐놓은 예후라고 말씀드리고, 수술한 분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의 예후를 보면 한 10년, 15년 전의 5년 생존율에 비해서 최근에 생존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점차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많이 발전했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필요한 내과적 치료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환자분들도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넓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예후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췌장암의 근치적 치료를 위해서 수술은 꼭 필요하고, 췌장암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고 복강경 수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각종 증상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예후가 불량하긴 하지만 치료법의 발전으로 예후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